네,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첫 방일 성과와 또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 나서게 됩니다. 이 여전히 회담 성과와 관련해서 논란과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관련 보도를 한 일본 언론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오늘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진행을 합니다. 저희도 생중계로 연결을 해서 화면 보여드릴 텐데요. 예. 근로시간 개편안 방일 성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걸로 보이는데 직접 대국민에게 이렇게 생중계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상황,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저 오해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게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그 국민들에게 지금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이게 뭐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구나라는 그런 반성, 그런 자책 이런 게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게 있었을 것이고요.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일본에 가서 그 기시다 수상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69시간 그 노동 조건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취지가 어떤 것이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좀 주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될까요? 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저 또한 일방적이다 생각합니다. 69시간 근로시간 개편하는 문제는 우리 전 국민들, 노동을 하는 전 국민들의 삶이 확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중대한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또 혼선을 계속 빚고 있습니다. 맞다 아니다, 60시간이다, 69시간이다, 더 늘린다 아니다 그러고 있고요. 제3자 변제안은 이거는 뭐 저희들은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말 굴욕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마는 그 평가와 관계없이 정말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대일 관계에 있어서 외교 정책을 일대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 전환하는 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일본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을. 거기에서도 본인이 장어덮밥 좋아한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산권 청구는 없다. 임기 5년짜리 이제 4년 남았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문제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뒤늦게라도 국무회의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좀 더 아쉬운 게 이 또한 일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이면 우리나라 외교 정책 일본은 사과하지 않는데 모든 걸 바꾸겠다, 다 내주겠다 하시면은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죠. 그러려면 일방적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 기자회견 하십시오. 기자들한테 아니면 대국민 국민들하고 정말 방송에 나오셔서 우리 연합뉴스 TV 나오셔서 1시간 이상 질문도 받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오늘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저 말씀 어떤 말씀 더 유심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 말씀이 과연 지금 국민들의 분노와 이런 정말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중계만으로도 좀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일단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예. 정말로 일본 가가지고 후쿠시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건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 정말 하셨는지 이런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예.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독도 영유권 얘기 나왔을 때 무슨 말씀 하셨는지 이런 얘기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정확히 밝히실지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직접 언급한 이 방일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들 좀 관전 포인트로 좀 들으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역사적인 내용까지 다 설명한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과거에 뭐 3.1절이라든가 8.15라든가 이럴 때 그 아주 단편적으로 그 의지를 표시하신 적은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진행돼 왔는지를 쭉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뭐 동맹 휴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매국노라는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3억 불의 무상 그 청구권 자금 그리고 2억 불의 차관 자금 해서 5억 불을 가지고서 포항제철을 짓고 그다음에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왜 일본에 그 이 더러운 돈을 받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지만 그 네. 돈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일본에 필적하는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은 굉장히 역사적 단한 결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본 문화를 개방을 했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도 수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 K-팝이 K-드라마가 일본 열도에 상륙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세 번째 노무현 대통령도 고이즈미가 신사참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일본을 방위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셔틀 외교 같은 방법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6,500억 원의 대통령이 지금 언급하셨듯이 6,500억 원의 자금을 만들어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결단들을 통해서 네. 한일 관계는 발전해 왔던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완전히 꽁꽁 막혀버린 이런 한일 관계를 누군가는 매듭을 끊어내든지 풀어내든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 것을 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 말씀 들어보기 전에 잠시 저희가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따지는 청문회가 31일에 열리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전체 회의 열렸을 때 이러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는데 어제 야당은 여당 불참 속에서 안건 조정위를 열어서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31일 학교폭력 문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따지는 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무회의. 일단 대통령께서 한 20여 분 넘게 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 얘기를 국민들께 이제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셨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저 정도 설명 가지고 지지율 회복이랄지 뭐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이번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는 계기를 잡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초반에 이런 말씀하셨죠. 과거를 뭐 직시하고 기억해야 되지만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발목을 잡았습니까? 일본이 발목을 잡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발목을 놓으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과거 역사를 막 쭉 읽으셨는데 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인가요? 할 때는 우리 대통령, 당시 대통령은 군인 출신의 독재자죠. 18년 동안 한 독재자였고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최빈국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돈이라도 받아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군사력 세계 6위, 경제력 10위권 국가가 그런 상황입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독일과 프랑스 예를 드셨습니다. 독일 지금도 사과합니다. 인종학살에 대해서 지금도 무릎 꿇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가. 그리고 그들은 배상을 했습니다. 전범 기업들이 돈을 내서요. 비교됩니까? 비교 안 되지요. 저 얘기 들으면 우리 국민들 다 아실 겁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 아마 민주당 의식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부치 선언 있었지요. 그때 통절한 반성과 사과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아베 정권 때는 아주 극우적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없었다. 강제징용도 없었다. 독도는 자기들 땅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인식 중에 이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한일 정상화 방안을 취임 직후부터 고민했다.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나라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3자 변제안처럼 정상회담이라는 게 뭡니까? 양국이 서로 협의를 하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다 발표를 한 다음에 지금부터 협상
협력을 얻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쭉 무슨 기재부 장관이 할 만한 산업통상부 장관이 할 만한 막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장시간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설명하셨는데 저는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배타적 민족주의,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을 아무리 공격하고 싶어도 지금 국민의 70% 가까운 국민들이 이번 정상회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 대다수의 국민을 배타적 민족주의에 빠진 세력으로 몰아붙일 생각입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정치 지도자라면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면 됩니다. 저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시고 하면은 저는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네. 혼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계신다면은 그러면 그 기시다 총리로부터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받으셨습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해달라는 요구 받으셨습니까? 일본 야당도 뭐 호응했다고 하는데 일본 야당 대표로부터도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저 기자회견을 했으니까요. 그때 대통령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외교라는 거는 국익입니다. 그 국익은 미래를 위한 결단은 일본을 위한 일본 미래가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참 야박합니다마는 대통령 지금 설명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중에 이 배타적 민족주의 또 반일로 정치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나도 정치적 이익을 택해서 최악의 관계를 방치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을 이제 윤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좀 비슷한 맥락의 말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대통령이 예. 왜 그러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이 친일파여서?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돈 받아서? 어떻게 왜 대통령이 분명히 지지도가 떨어지고 야당으로부터 저렇게 거센 비판이 나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걸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아니 북한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핵폭탄을 상공에서 800m인가에서 터뜨렸다. 예.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거 비난 그 성명 한 번이라도 냅니까 세게? 그 노평 제가 10여 차례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강력히 대해서. 규탄한다. 북한은 도발을 멈춰라. 제가 논평 제가 쓴 것만도 3번이 넘고요. 아,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원내대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대책위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왜곡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강력히 제가 잘못 규탄했고 알았네요. 그럼요. 김정은은 이렇게 해서 국제적 외톨이가 될 뿐이고 왜 이런 도발을 하느냐. 예, 예. 우리는 알겠습니다. 한미 동맹으로 굳건하게 맞서야 된다. 이런 요구 몇 번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비판과 일본과 이번에 방일 외교에 대해서 하는 비판을 보면 1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위협하고 있는 그 세력이 어디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북핵 위기라든가 미사일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소미아도 정상화시켜서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화해를 해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결단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묻고 싶은 건 아니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걸 철폐하겠다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루 전인가 유예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랬을 경우 외교적 후폭풍이 너무 심하니까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러면 국내에 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왜 강제 집행 안 했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외교적 후폭풍이 너무나 크고 두렵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한일 관계가 됐든 북핵 사태가 됐든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시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저는 올바른 공당의 자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야당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께서 일본의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침략을 한다느니 우리가 무슨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건 너무 과하신 표현이고 이 한일 관계에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돌파해내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으로서의 책무 그런 것들 때문에 시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 누구도 친일파라고 한 적 없고요. 그다음에 돈 받았다는 얘기 한 적 없으니까 뭐가 찔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니, 찔리다니 무슨 말씀 그렇게 잠깐만 하세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뭉뚱그려가지고. 아니 한 대변인 이거는 제가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찔리다니 얘기를- 무슨 제가 말씀을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했습니까? 그럼 찔린다는 대통령이 돈 표현은 받았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찔려서 말꼬리 그러다니요. 잡지 말씀을 삼가하셔야죠. 말꼬리 잡지 아니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통령이 찔려서 그런다고요? 말꼬리 잡지 마시고 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제 얘기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대변인이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파라고 했습니까? 무슨 돈을 받았다는 표현을 아니 했습니까? 찔려서라니요. 찔려서 아니 그랬다니. 그런 표현들을 왜 쓰십니까? 스스로 왜 김종인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하지 알겠습니다. 말라는 저희 얘기고요. 너무 이게 언쟁이 좀 들어보세요. 격화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예, 말씀을 저 좀- 높이지 않는데 예, 갑자기 예, 무슨 일단 말꼬리 말씀해 잡으시는데 야당 대표가 얘기한 거는 이런 굴욕적인 외교 관계에 있어서 군사 동맹까지 맺으려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좀 전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전임 정부 탓을 또 방치했다고 탓을 하셨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처럼 제3자 변제안 같이 특히 우리 기업만 전범 기업들은 일체 들어오지 않는 일본 정부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변제안을 내려고 했다면은 그 전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의원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제안은 벌써 한 수십 번도 냈겠습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 때에는 일본이 뭐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목록 제외하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강하게 압박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잘 대처하고 또 협상을 하고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도 협상을 많이 했고 타결 직전까지 갔는데 일본이 조금 더 요구했다고 저도 이제 전언을 들었습니다. 외교 문제니까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생긴 문제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헌법, 삼권 분립인 국가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다 무시해가면서 우리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험성을 지적을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이러다가는 이 면죄부를 받은 일본이 더욱더 우경화될 수 있고 더욱더 많은 과거사를 무시하고 안 했다고 우기면서 우리한테 더 많은 요구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상회담 가자마자 우리가 갑자기 다 내준다고 갔는데 청구서만 잔뜩 또 받아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야당과 국민이 이런 지적을 않고 질타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다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서울 한복판에 가서 규탄대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타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세력이라고 비판하시면 국민을 갈라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정상회담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낮게 평가하는 세력은 모두가 지금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거 여기에 저는 대해서는 야당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판도 할 수 있고요. 또 야당으로서 국민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19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할 때도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를 수입하겠다고 개방을 하겠다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비판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과 셔틀 외교를 할 때도 역시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들은 대통령으로서 본인들이 이것은 역사 앞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 분의 전직 대통령들이 했던 그런 결과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모두 다 그 수혜를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국민들이 그 수혜를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도 지금 당장 여론이 당장 저부터라도 뭐 한국 사람 중에서 일본과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 있기 때문에 예. 그 여론이 나쁘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제 어떤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당장 외교 안보 라인을 사퇴해야 되고 윤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독도 위안부 발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에 이제 진위 논란을 위해서 국정조사까지 추진해야 된다라면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독도하고 위안부 발언은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예, 지금 예.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못 믿겠다 그러면 글쎄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일본 언론들은 저도 언론 출신이고 한대빈이도 언론 출신이니까 잘 알지만 예. 사실은 뭐 여러 명들을 취재를 해서 기사를 씁니다. 네.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곤경으로 몰아넣으려는 파탄으로 몰아넣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발언을 따서 그거를 일부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취재해봤더니 그건 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어느 한쪽의 보도만을 가지고서 그 소스가 정확히 밝혀진 것도 아닌 그런 보도를 가지고서 그것으로 뭐 그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에서는 네, 유감을 일단 표시했다고 언론에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건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특히 우리 역사를 부인하는 위안부 합의행을 요구했다. 근데 저는 일본 보도를 보니까 그냥 일본 보도만 한 게 아니고 관방 부장관 이름까지 나왔더라고요. 언론 보도에. 이름까지 나왔다면은 대통령실이 우리 뭐 천공 의혹 제기하니까 국내 언론사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유감 표시 정도로 이건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감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그럼 초반에도 이상했어요. 위안부 합의행 나오니까 뭐 공개할 수 없다 하면서 즉답을 피했다. 우리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모두 즉답을 피했다. 그래서 마치 있었던 것처럼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없었다면요. 저는 대통령실이 이 관방 부장관이나 아니면 일본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 역사가 걸린 우리 역사를 어떻게 도외시하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일본 측에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도한 일본의 언론사들은 고발을 하던 정정보도 정도는 최소한 정정보도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우리 국민들 의심 풀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돼서요. 저희 자, 이번에는 저희 조금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이제 후속 발언으로 좀 했던 후반부에 발언을 했던 60시간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에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가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는 6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뭐 69시간 그 전에 얘기 나왔고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 노사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 예. 저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그 노동부 정책부서 간에 스텝이 꼬인 거죠. 예. 제대로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그 예. 청년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거는 뭐 잘못된 거죠. 부적절한 것이었고. 네. 근데 그 취지 자체, 그러니까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일이 몰릴 때는 좀 더 하고 그다음에는 좀 더 휴식 시간을 또 편할 때는 일이 없을 때는 좀 길게 갖는다라는 그 유연성의 방향 자체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저희 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 다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문제는 그것을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하고 네.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당정 간의 협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결과 나온 정책이 거센 비난을 받았던 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뭐랄까 어떤 구원투수로 나서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이제 충분히 이제 수기를 해서 민의를 이제 다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윤 대통령은 말을 했습니다. 뭐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뒤늦게라도 저렇게 말씀하신 건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뒤늦게라도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앞서서 그 전에 이렇게 전 국민의 정말 노동을 하는 모든 국민은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해당되는 중요한 정책을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국민적 합의를 먼저 가져왔어야죠. 일본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대통령과 일부 분들만 모이셔가지고 합의 없이 아무리 선출된 권력을 그때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면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난 19일 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이 좀 눈에 띕니다. 보면은 직장인이 평균 17일의 연차가 있는데 이 중에 아예 5일은 사용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주당 근무 시간이 36.7시간입니다. 이렇게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다 있어요. 이런 조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69시간을 주당 일을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각 대학의 이제 커뮤니티의 젊은 분들, 특히 이제 MZ 세대가 직장 커뮤니티에 올리는 거 보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정말 52시간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저임금과 열악한 복지 체계로 힘들다. 네. 그래서 내가 하소연을 했더니 정부가 내놓은 방법이라는 건 그럼 너 일 좀 더 해. 너 좀 시간 좀 늘려. 이거였답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을 대통령 말씀대로 건강권도 지키고 하려면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36.7시간 일하고도 40시간 일하고도 충분히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 복지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예. 가는 게 맞지. 열악하니까 일단 너희들 더 일 좀 해. 아니 지금 우리 OECD 평균 우리가 1,900시간이 넘습니다. 다른 나라가 1,700시간이에요. 독일은 1,200시간이라고 1,300시간인가요? 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외국 선진국 언론에서 한국이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 주요 정책은 사전에 좀 국민들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제 속보로 좀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오늘 이제 교육위에서 들려온 내용인데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이제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청문회가 오는 31일에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야당이 이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야당 단독으로 오늘 이제 의결이 된 부분인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이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결국 열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분이 이제 그래서 낙마된 거잖아요. 그렇죠. 낙마한 사람에 대해서 청문회를 연다는 얘기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 뭐 글로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예. 학폭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격을 하겠다.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계기를 삼겠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핵 그 사태 대책위원회 같은 것들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러간 분, 그만둔 분들에 대해서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 청문회를 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예. 저는 정치 공세라는 반드시 입장이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더 글로리가 하도 이제 화제가 돼서 안 보면 안 될 것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통쾌하게 복수하는 여배우 같은 사례가 어찌 나오겠습니까? 예. 참 불가능한 사회인데 정순신 이 검사 사태는 이분이 상징하는 정말 권력이 개입된 학폭 사태이기 때문에 이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정순신 검사가 그 소송을 지리하게 하면서 그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가졌어요. 자기 아들은 명문 서울대에 집어넣고 그 피해 학생은 대학도 못 갔습니다.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학교에서 벌어진 우리가 아는 그 더 글로리에 나오는 학폭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버지, 검사, 실세가 권력자가 개입된 예. 학폭 사태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국회에서 당연히 이런 건 따져보고 물어야지. 이마저도 정치 정쟁화한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 사회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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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